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경기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네. 경기도 수원에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만들어지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북수원 테크노밸리요. 네, 이게 오. 어디냐면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원 들어오는 초입에 네. 이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맞아요. 넓게 있거든요. 장안국 조원동 예, 그 맞습니다. 위쪽이죠. 파장동이라고 네, 하는데 파장동. 북수원. 예, 그 예전에 저기 그 기자 축구 대회 하는데 거기 따라가서 응원하다가 아시게 된 축구장도 자리. 아주 아름답게 있는 그 넓다란 곳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밸리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밸리다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원래 그 출근 시간 저희 그 굿모닝 OBS 시간이나 뭐 뉴스 시간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굳이 기후 리포트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어디에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지 않고 네.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더구나 이게 돈이 한 3조 6천억 원 규모예요. 네. 축구장 21개 부지에 이렇게 인공지능 밸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보통 그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은 예상되는 그림이 있으시죠. 네. 지도를 일단 쫙 떴고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하면서 경제 효과는 얼마 뭐 일자리는 몇 개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네. 예, 이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걸까요? 기후 리포트를 하는데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돌리는 에너지를 뭘로 쓰고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비전 제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산업단지 발표하면서 처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달성, 온실가스 40% 줄이겠다는 경기 아리백 비전을 구현하는 아리백 탄소 중립 타운으로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겁니다. 오호. 구체적으로 모든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조성이 될 것이고 네. 벽면 녹화, 빗물 정원,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네. 탄소 배출은 낮추고 주민 편의성은 높이는 저탄소 녹색 도시 설계를 구현할 겁니다. 이 브리핑을 한 주인공은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든 네. 1번 기후 대응, 2번 저출산 문제 이걸 가장 중요한 대화 주자로 잡고 있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두 가지 화두가 기후 대응하고 저출산. 네, 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순서가 바뀔 수는 있나 네, 봐요. 네. 저출산이 1번, 2번이 기후. 하지만 기후와 저출산이 빠진 적은 없더라. 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쨌든 지난 26일에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 공약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복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개발 공약인데 개발 공약에 딱 기후 렌즈를 끼고 녹색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난 뒤에 바로 경기도청에서 뭐가 열렸냐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오늘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SOC 투자와 기후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요즘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탄소중립 타운으로 만들고 뭐 1터, 3터, 문화, 여가, 스포츠를 같이 해결하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기후 관련해서 필요한 입법안을 우리 경기도가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기후 대응 기본 계획부터 플랫폼 등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중앙 정부나 다른 지방 정부가 따라봤으면 합니다.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네. 경기도든 어디든 한 군데서 이렇게 좀 나가줘야지. 맞아요. 네. 예. 이날 회의는 이제 그 저희 오늘의 기후 100회 특집에 나오셨던 강금실 기후대사도 오셨고 네. 또 전의찬 민간공동위원장 등 학계, 기업,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민간 미촉직 위원들까지 같이 한 가운데
이 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네, 네. 거기서 가장 눈에 띈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중소기업들에 대한 탄소 수출 장벽 뛰어넘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모든 물건을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리백. 네. 또 이제부터 모든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 내셔야 됩니다. 그 전 단계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네. 앞으로 이제 기업 공시할 때는 ESG까지 같이 공시하세요. 네. ESG 공시 의무화. 이게 글로벌 탄소 규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도 벅차하는데 이 덩치 작은 중소기업들 근데 수출하고 납품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는 게 사실이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정책을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기도에 또 직접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도 많고 네. 수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도 많고 따라서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부터 또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해야 되지 이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경기도에서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 워낙 기업들도 많고 사례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으니까 네. 이거를 경기도에서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모여줘서 경험하고 지식을 그냥 무료로 다 가져가셔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판을 깐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기후 위기 대응 플랫폼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네. 이 플랫폼이 열게 되면 이 모든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 딴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 또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는 맞춤형 컨설팅 뭐 이런 것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에서. 네. 네. 요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이거를 통하면은 각 기업들은 연간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탄소 회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의 탄소 계산 방법론이나 또 국내 가이드를 준수한 탄소 배출량 산정, 즉 외국에서도 수출할 때 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쩐지 지난번에 경기 청년 사다리 지원 사업 받은 친구들이 네. 비자 받을 때 미국에서 정말 어려울 수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보증한다. 네. 서류를 줘가지고 금방 통과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미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기업하는 분들도 절실하게 네. 느끼는 게 특히 태양광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뭘 하면은 담보를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은행에서. 네. 그럴 때 내가 해결하겠어 하면서 중앙정부가 서주거나 경기도 같은 데서 서주면 그것만 서주더라도 엄청나게 버팀목이 된다. 네.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아하. 그래서 외로운 길인데 어쨌든 중소기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 상반기에 개발에 착수해서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뭐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신력 있는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에서 이러저러한 요청이 오면은 다른 대기업이나 수출하는 데서 네, 경기도에서 나는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업들마다 굉장히 시급한 작업들인데 이 사례가 없어서 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사교육 하듯이 그냥 고가의 비용을 그러겠어요, 진짜. 예, 제출을 하거나 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가 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분위기.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날 경기도가 확정한 제1차 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뭐 이러니까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 웅장합니다. 돈이 2030년까지 총 39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에요. 네. 물론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또 2030년까지 쪼개 보면 예. 그리고 51개 추진 과제로 쪼개면 네. 사실은 부족하다. 이제 중앙 정부가 아쉬운데 뭐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가 발표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체계도는 오늘의 기후 밴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굉장히 많은데 51개 추진 과제를 어떤 순서로 갈지 뭐 이거를 그 그림 하나로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 가능성을 켜다 네.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두 번째 소식은 역시 경기도 소식인데요. 이 자원순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버려지는 현수막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재활용 비율이 낮아서 문제다. 이거를 이제 소각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서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경기도에 한 가지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여기서 이 롯데마트라는 대형 마트와 함께 폐현수막 업사이클 제품 기부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 이게 뭐냐면 이 대형마트에서 거기서도 무슨 세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네, 현수막 네. 달잖아요. 이 현수막을 그냥 그 버리거나 태울 게 아니라 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제공을 하면 네. 여기서 업사이클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통시장 구조물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워낙에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 6시 30분부터 출연하실 네. 이 전시용품 그 기후테크 기업에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지금 현수막 자체들이 이 재활용 자체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너무 단단하고 이 재질 자체가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용도가 좀 한정돼 있는데 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나름 업사이클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업사이클 하는 업체들과 같이 해서 이 반영구적으로 오래된 전통시장 구조물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왠지 예전에 최성용 선생님 까치들이 까치집 지을 때 폐현수막 한 줄 한 줄 가져가서 짓는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전통시장 구조물로 활용이 된다고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활용되는지 나중에 또 알아봐가지고 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현수막 부분에 조금씩 관심이 많아지는 게 이게 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천지사방이 현수막으로 네, 가득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그 오늘 그 기후 퀴즈 내용이기도 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 어쨌든 느끼시죠. 이제 전국적인 선거 한번 할 때마다 네네. 그거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이 주관적인 느낌인데 현수막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현수막이 크고, 네. 네. 그 저거 어떻게 될까 총선 끝난 다음에 근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신 오늘 기후테크 기업 전문가를 모셔서 전시용품 문제 그리고 해법까지 잠시 후 6시 30분부터 알아볼 계획입니다. 네. 그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제가 뭐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추천할 곡을 잠시 잊어버렸었는데요. 예. 빌 위더스라고 아까 아,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그냥 그 도시의 밤, 도시의 밤이요? 예,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빌 위더스의 Just Two of Us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